안녕하세요. 파랑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왕고집 영유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원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 대안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은 좀 즉각적인 반응과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순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까다로운 기질의 영유아랑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2학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기 싫어. 원에 가기 싫어.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질의 아이들한테 이런 기질 아이들은 고집이 조금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느린 기질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고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일관성,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원에서랑 또 집안에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다를 때 나오는 고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영유아가 발견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20개월, 24개월 그때쯤에 나타나게 돼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싫어. 미워.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되게 스스로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아지고요. 이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고집을 많이 부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커가고 있는 거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우선은 마음을 읽어주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습관화돼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고집과 긍정적인 고집이 있어요. 부정적인 고집은 뭐 우는 거라든지 또는 떼쓰는 거, 언어적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던가 이럴 때는 무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고집에는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고집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고집에는 내가 할 거야,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집에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좀 기다립니다. 자기가 하려는 그런 것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약간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달 수준에 따른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율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그거를 자꾸 못 기다려주고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고집은 더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요런 작은 고집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실패를 경험할 때 시도를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을 신고 뭐 밥을 먹고 뭐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또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흘리게 되고 버튼 누르려고 했는데 버튼이 또 안 눌려지고 장난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를 던지게 되고 막 울게 되고 화를 내요. 제한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던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게 돼요. 선생님한테 혼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험할 때 이게 좀 잘 안 됐구나,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를 그 원인이 우선 파악해 주시고 시도를 우선 격려를 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때 정서가 되게 분화가 돼요. 감정 처리가 되게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들쭉날쭉해요.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한단 말이에요. 전두엽 발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절제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육은 좀 짧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잘못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들려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절제와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 들어줄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염두해 주셔야 돼요. 아이의 절제력은 20초 내외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20초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선은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안 되라고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잘 지켰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전에는 뭐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감각에 의존을 했던 게 이제는 영유아가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고 사고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있고 쟤도 있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해요. 모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아제가 말하는 전조잡기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건 이꼴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게 힘들다고, 나 이걸 하고 싶다고, 나 이게 필요하다고, 나 이게 잘 안 된다고, 나 지금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는 좀 자기와 씨름을 좀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막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돼요. 신발 신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얼마나 그게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영유아가 다른 게 뭐냐면요. 누굴 만날 때와 그 아이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규칙사항을 다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요. 엄마한테는 이게 먹혔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안 먹혀요. 또는 할머니한테는 먹혔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안 먹혀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행동을 이 사람한테는 하고 이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게 나와요. 이게 20개월 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육자 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뭐 집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좀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때를 부려요. 고집을 부려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저거 갖고 싶거든요. 그럼 우선은 그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우선은 그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화가 나는 경우에서는 그 물건이나 그 환경에서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다른 환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주고 대신 표현하기. 이게 뭐냐면 우선 인정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대신을 표현해주시는 거예요. 뭐뭐해서 네가 감정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꼭 화로 풀어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거, 말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마음이 이랬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표현을 해주시고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톤은 낮게, 속도는 천천히, 단호하게,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별표 5개예요. 그래서 톤은 정말 낮게.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하거나 일반적인 칭찬을 할 때요, 되게 높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되게 높아요. 영유아를 맞이할 때 또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이때는 칭찬을 정말 과하게 해주고 리액션도 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행동이 습관화되었을 때는 그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 행동이 뭐 안전에 위배됐어요. 또는 타인의 그 자유를 침범하는 행동이에요. 또는 되게 안 되는 고집이에요. 그런 거는 되게 톤을 되게 낮게 이야기를 하고 속도는 되게 천천히 얘기하고 단호하고 이런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흥분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흥분을 하면 그때는 영유아의 기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언성이 높아지셔도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근조근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유아들은요, 신뢰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나한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듣습니다. 신뢰감이 형성이 된 상태라면. 근데 제대로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뭐래? 왜요? 안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왜요? 난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이성을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싫대요. 그럼 그 행동을 할까요? 안 해요. 아이들은 더 그런 감정을 굉장히 잘 느껴요. 말로는 너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빛이나 행동에서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대부분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훈육은 교사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서를 선생님들은 표현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화를 나더라도 그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게 너무 속상했어. 이럴 때 너무 서운했어. 이런 행동은 너무 선생님은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그런 모든 감정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화로 굳이 풀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화를 내지 않고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듣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아까 20초, 절제력 20초라고 그랬죠? 그게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왜 나가는지 이야기를 하기. 이게 뭐냐면 오늘 마트 갈 거야. 오늘 어딜 갈 거야. 근데 오늘은 이것만 사러 갈 거야. 근데 누구는 요거를 찾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가는 거랑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진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것과 하지 않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그 아이의 행동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야기해서 뭐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도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사전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러이러한 걸 볼 거야.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거야. 어떠한 거를 한번 더 눈여겨보자. 선생님이 무엇을 봤는지 물어볼게.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더 볼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들은 그거를 얘기하는 반과 하지 않은 반은 관찰력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고집 영유아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모이는 시간에 모이지 않고 혼자 놀이를 할 때. 이럴 때는 난 너한테 관심은 있는데 만약에 안 모이고 싶으면 안 모여도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모이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손유일을 하시던가 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되게 겨누질을 하면서 뭐야 내가 나 안 모였는데 저렇게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네? 하면서 겨누질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또는 나한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는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서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막 와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영유아가 와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한마디 톡 던지시면 됩니다. 누구누구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누구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모여서 앉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구누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하고 싶을 때 와서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냅두시면 돼요. 냅두시면 됩니다. 다 모인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 아이 때문에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시면 돼요. 냅두고 그냥 내 눈빛이나 시선에 그 아이를 다치지는 않아야 되니까 계속 주시는 하고 있지만 무심한 척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 시간이 끝났는데 계속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놀이를 계속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따가 요거 끝나고 다시 놀이를 해볼까?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를 하지 않고 여기다 올려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안 푸시겠다고 하니까 놀이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하면 토라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좀 가볍게 토라졌을 때는 조금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뭐 기분이 좋지 않다고 약간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뭐 다그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구누구는 기분이 별로 오늘 좋지가 않아 보이는구나. 그럼 나아지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줘. 나아지면 그때 같이 뭐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게 조금 감정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황당한 대답을 할 때도 있어요. 뭐 터무니없는 대답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이걸 봤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무시하고 뭐 그런 걸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도 아이한테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는 식의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영유아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또 기분 나빠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게 약간 습관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도 기분이 덩달아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조금 다른 친구도 기분 안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연령 같은 경우는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조금 기분이 나아질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기분이 나아지면 그 전에 감정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선은 그게 습관화 되었을 때는 굳이 반응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구를 지금 해결을 해야 할 때. 말 그대로 진짜 지금 저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에서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감정을 조금 추스려야지 다음에 더 큰 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환경이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되게 예민해요. 작은 거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찰력이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좌절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인내심이 되게 부족한 기질이 이 까다로운 기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루이는 뭐뭇을 할 거야. 그래서 뭐뭇을 준비하고 밖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놀라지 않아도 돼.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해서 너네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너무 막 깜짝 놀라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옆에 있을 거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이가 짐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속 그래도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고집의 결과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게 만드시면 돼요. 어떤 뜻이냐면, 굳이 나는 여기 이 작은 컵에 물을 따라야 되겠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작은 컵이 만약에 이 물통에다 따르면 이 물통에 되게 입구가 커요. 그럼 따르면 엎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엎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굳이 그걸로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엎질리게 되면은 누구누구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닦아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괜찮대요. 고집을 부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러면 흘려지겠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야단을 치거나 다그치지 마세요. 아, 흘렸구나. 그러면 닦으면 되겠다. 까지만 해주세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지게 하되 그거에 대해서 다그치지는 마세요. 그러면 되게 수치심을 느끼게 되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아이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책임을 지게. 그리고 이때는 롤플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상대방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형극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집이요. 더 세진 이유가요.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단을 쳐요. 어떤 행동이 잘못됐어요. 그럼 야단을 쳐요. 야단이 끝나고 나면은 들어줘요. 그러면 고집이 더 세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
결국엔 내 말을 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혔어요. 먹혔으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이렇게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굳이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고집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세요. 더 많은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근데 항상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침착하게, 그리고 낮게, 그리고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휘말리지 마세요. 힘겨루기까지 가시지 말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다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안 된대요.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할 수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 사랑해요. 날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건 안 된대요. 그러면 대부분은 듣습니다. 절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 살아봤자, 길게 살아봤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7년밖에 안 살았어요.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 아이들, 저희랑 만나는 아이들 7년밖에 안 살았어요. 7살 친구 만나도 7년밖에 안 살았어요. 7년조차 안 산 거죠. 7살 초반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뭐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드신 분들보다 더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